NFT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NFT가 웹 3.0을 열게 할 굉장히 뭐 핵심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NFT란 단어를 듣기만 많이 하셨지 그걸 실제로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도 어떤 좀 허황된 얘기들이 써 있고 가격에도 거품이 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한 25분 정도 동안에 저는 이제 NFT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뭐 웹 3.0과 연계돼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웹 1.0 시대에는 주로 검색 엔진이나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법니다. 이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이코노미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웹 2.0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참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웹 1.0 시대에는 단순히 뉴스를 읽고 논문 다운로드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월드와이드 웹을 썼는데 웹 2.0 시대로 들어오면서 내 정보나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걸 또 남들하고 공유를 하죠. 이러면서 웹 2.0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합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웹 2.0 시대의 절대 강자들이죠. 그런데 웹 2.0 시대를 거치면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정보는 내 정보고 내가 올렸는데 왜 플랫폼 기업들만 돈을 벌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뭐 플랫폼 기업들이 판을 깔아줬으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가는 건 뭐라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이익을 독식해버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정보에는 여기에 김승주 거 이렇게 꼬리표를 달 거고 그 정보가 활용될 때는 나도 이익을 나눠 갖겠다. 이게 바로 웹 3.0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3.0 시대를 오너십 이코노미의 시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시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내 정보, 내가 올린 그림 여기에 꼬리표를 달아주는 기술 그걸 우리가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얘기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세상에 발표하면서 블록체인도 만들었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1991년에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인터넷상에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는 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서가 다른 문서보다 일찍 도착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증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이 공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시간을 따질 거야, 어느 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야, 여기에 좀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온 거고요. 이걸 암호화폐에 갖다 쓴 게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뭐 여기서 블록체인 동작 원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블록체인의 특징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블록체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탈중앙화. 중앙에 어떤 관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두 번째는 투명성. 똑같은 블록체인이 모든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나도 볼 수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다. 또 블록체인이 모든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모든 이용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1억 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되고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은 불변성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특징이 가용성입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제 컴퓨터에 침입해서 제 블록체인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블록체인 복사 좀 해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해킹을 당해도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NFT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금 화면에 좌측 상단에 수염난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이 잭 도시라고 하는 트위터 창업주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에 트위터를 만들고 Just selling on my Twitter라는 문자를 날렸죠. 저 첫 번째 트윗을 300만 달러 가까운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 아래에 웬 소녀 그림이 있죠. 저 소녀 그림이 6억 원 가까운 가격에 팔렸습니다. 오른쪽에 모자이크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것은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매일매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려서 5,000일 동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5,000장을 이어붙인 겁니다. 저게 783억 원에 팔렸습니다. 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세 가지 모두 NFT와 연관돼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NFT 얘기를 하시는데 그 NFT를 실제로 눈으로 본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NFT를 실제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위에 사자가 달리는 그림이 있고 기관총을 메고 있죠. 저 그림의 NFT가 밑에 있는 네모박스 쳐진 저겁니다. 그래서 이름 클라우드 페스트 어택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고 디스크립션 해놓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맥아더, 리차드 페리 그래서 그림을 그린 사람, 즉 그림의 소유주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 이상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원본 그림이 저장된 곳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우리가 등기권리증 보시면 등기권리증에 뭐 건물지의 주소, 소유주 성명, 그리고 그 건물의 특기사항, 그리고 이것이 누구누구한테 팔려갔다. 이 매매 이력이 써져 있죠. 이 등기권리증은 종이로 인쇄돼서 발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등기권리증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을 블록체인에 그대로 저장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NF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NFT 이러면 아, 저거 블록체인에 기록된 등기권리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NFT라고 하는 건 원본 컨텐츠를 의미하는 NFT 미디어 데이터, 그리고 등기권리증 정보를 의미하는 NFT 메타데이터, 그리고 이 NFT를 개인 간 사고 파는 데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NFT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NFT를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부르는가? 제가 1비트코인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서로 맞교환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610호에 살고 여러분들이 611호에 사십니다. 그러면 아파트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맞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교환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저작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불법 복제도 가능한데 이런 걸 왜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살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이것은 요새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작품을 소비하는 그 패턴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디지털 액자에 그림을 넣는다거나 인화해서 앨범에 집어넣었죠. 근데 요새 디지털 액자나 앨범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인터넷에 공개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별스타그램이라든가 SNS 프로필 사진에 사진을 올리는 순간 사람들이 막 퍼날르면서 누가 처음 올렸지? 이런 원본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희미해집니다.
이런 걸 NFT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처음에는 프로필 사진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웹툰의 강국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웹툰은 디지털 만화입니다. 종이로 인쇄된 만화가 아니라 디지털 만화죠. 그러다 보니까 초판본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NFT를 붙이면 초판본, 한정판의 개념을 부여해 줄 수가 있죠. 지금 NFT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버블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웹 3.0 시대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조그만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상품화를 도와주는 기술에 NFT와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